안녕하세요. 써니 한국어 라디오 써니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행이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MBTI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유행하던 건데요. 지금 핫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미 사람들이 MBTI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화를 나눌 때 MBTI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해요. MBTI는 무엇이냐? 첫 번째 코너에서 바로 알아볼까요? 한국의 문화를 알아보자. MBTI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개인의 성격 유형을 평가하는 심리검사로 총 16개의 유형이 있어요. 먼저 E와 I가 있는데 E는 외향적, I는 내향적인 걸 뜻하고요. S와 N이 있는데 S는 감각형, N은 직관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T와 F가 있어요. T는 사고형, F는 감정형. 마지막으로 J와 P가 있는데 J는 판단형, P는 인식형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렵지 않나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처음 접해보는 분들에게는 무슨 소리지? 싶으실 것 같아요. E와 I는 쉽게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느냐, 아니면 혼자만의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 나뉠 수 있고요. S와 N의 차이는 사과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 에 대한 답변에 따라 크게 나뉘어요. S인 사람들은 보통 빨갛다, 과일, 맛있다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는데 N인 사람들은 뉴턴, 애플, 스티브 잡스 이러한 것들이 떠오른다고 해요. S가 현실주의적이라고 한다면 N은 훨씬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T와 F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은 바로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는 질문에 무슨 빵? 이라고 대답하면 T. 왜 우울한데? 라고 물어보면 F예요. 즉, T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F는 감정을 중시하고 공감해주죠. J와 P는 성격으로 따졌을 때 계획적인 사람이라면 J, 계획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즉흥적이라면 P예요. 이게 꽤나 친구들과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특징이 딱 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MBTI로 많은 대화를 해왔었어요. 혹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MBTI 무료 검사라고 검색하면 누구나 검사할 수 있으니 본인의 MBTI가 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코너 넘어갈게요. 써니의 에피소드. 제 에피소드라고 하기보다는 제 MBTI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ISFP인데요. 이걸 IFP라고도 해요. I는 내향적이라는 건데 저는 사실 E와 I가 거의 반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꽤 좋아하는데 집에만 지내고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죠. 아무튼 저는 내향적이면서 현실적이고 또 감정을 중시하면서 즉흥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ISFP의 특징을 찾아보면 사람 만나는 거 좋은데 싫어한다.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되면 좋아한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으로 말하면 많은 상처를 받는다. 갈등과 불화를 싫어한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못한다.
조용한 것 같지만 관심받는 걸 좋아한다. 겉으로는 착하지만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있다. 이러한 여러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MBTI를 검사해보면 각자마다의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나랑 비슷한가? 비교해볼 수 있는 재미가 있답니다. 저는 감정형인 F인데 남편은 T거든요. 우울한데 빵 샀어와 비슷한 질문으로 나 머리가 너무 아파 라고 하면 괜찮아?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약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많이 싸우곤 하는데요. 이 이유가 이렇게 F와 T의 차이 때문이구나 알게 되면 조금은 이해가 돼요. 또 다른 예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전화를 하면 F인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이 괜찮은지 물어보지만 T인 사람들은 보험회사 불렀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신기해요. 그리고 P와 J는 여행 갈 때의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요. 준비 없이 여행지에 도착해서 어디 갈지 그때그때 찾아보고 느낌대로 가는 여행은 정말 극단적인 P라고 한다면 몇 시에 일어날지, 어디에 몇 시에 도착할지 시간별로 다 정해두는 사람은 극단적인 J라고 할 수 있어요. P와 J라고 하니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중학생 때부터 친했던 6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개모임이라고 있다고 이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매달 회비를 모아서 만날 때 그 돈으로 쓰거든요. 6명의 친구들과 개모임을 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 꾸준히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4명이 P 성격이라 즉흥적이고 계획을 잘 안 짜는 친구들이었고 2명은 계획적인 성향의 J였어요. 그 2명 중 1명이 정말 극단적인 J였는데 저희랑 매번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왔었나 봐요. 성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거나 찾아보지 않는 4명에게 화가 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참다가 저희랑은 너무 안 맞다며 모임을 나가겠다 라고 한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깊게 그 친구의 생각과 마음을 몰라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좋게 풀기는 했는데요. P 입장에서는 좋은 게 다 좋다, 어딜 가도 좋다, 딱히 자기 주장이 없는 편이다 보니 계획적인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여행 갈 때도 그렇고 마음이 잘 맞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는 게 참 중요하긴 한 것 같네요. 자, 그럼 3번째 코너 넘어갈까요? 3번째 코너, 오늘의 표현 이것만 외워보자. 오늘은 2개의 표현만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불화. 불화라는 뜻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실제 회화에서 쓰기보다는 문장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문으로는 요즘 엄마와의 불화를 겪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뉴스 기사에서는 연예인들끼리의 불화설, 이런 느낌으로 보도되기도 하죠. 두 번째는 고집. 고집은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고집이 세다, 고집을 부리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럼 따라 읽어볼게요. 첫 번째, 불화, 불화, 불화. 두 번째, 고집, 고집, 고집. 마지막 4번째 코너 퀴즈를 하기 전에
지난 라디오 방송 퀴즈 정답을 공개할게요. 한국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주는 내용을 적은 증명서를 뭐라고 할까요? 대표적으로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정답은 바로 신분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퀴즈 질문 들어갑니다. 술자리에서 건배를 제의하면서 하는 인사말을 뭐라고 할까요? 건배라는 것보다는 의미를 담아서 분위기를 더 밝게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라디오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써니 한국어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